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청약하는 3개 종목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3월 1주차의 청약 종목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사이버원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청약이 진행되고요. 환불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네오이뮨텍 청약 2일차입니다. 그래서 크게 2개 그룹으로 청약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오이뮨텍 청약하셔도 환불일은 3월 9일 화요일인데요. 모두가 기다리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일이 3월 9일부터 시작되므로 서로 겹치는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오이뮨텍 청약 들어가실 분들은 마음껏 자금을 투입하셔도 괜찮은 일정입니다. 그럼 3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원은 정보보안 관제 서비스와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주로 중견기업 이하의 거래처를 두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튼튼한 강소기업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2월에 상장한 PB파마, 즉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형제 회사인데요. 주요 사업이 CMO 사업입니다. CMO 사업은 바이오 약품을 위탁으로 대량 생산해주는 사업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CMO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PB파마가 신약을 개발하면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그 신약을 대량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기업이 서로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네오이뮨텍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증폭시켜서 항암을 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시장은 2024년에는 약 전 세계 53조 원으로 성장하게 될 굉장히 큰 시장이므로 대박을 꿈꾸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모하는 주식수는 사이버원은 136만 주로서 소형 공모주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735만 주, 네오이뮨텍은 1,500만 주로서 두 종목은 대형급이고요. 그리고 사이버원만 구주 매출이 56%나 포함되어 상장하게 되는데요. 사이버원의 구주 매출은 전량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매각되는 것이므로 신주 모집보다 더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 수는 늘어나지 않고 공모 자금은 회사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니까요. 주관사는 사이버원은 키움증권 단독이고요. 1인당 청약 한도는 2만 주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메인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약 129만 주 배정 물량을 할당받았고요. 서브는 유안타증권입니다. 유안타증권의 배정 물량은 약 55만 주이고요. 미래에셋대우가 2배 이상 물량이 많네요. 그리고 네오이뮨텍은 메인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이고요. 배정 물량은 약 244만 주입니다. 서브는 미래에셋대우인데요. 물량은 132만 주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3종목 모두 수요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이버원은 공모가를 1,200원 올려서 9,500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네오이뮨텍도 공모가를 1,100원 올려서 7,5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희망 상단 금액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는데요. 12,400원입니다. 공모 금액은 사이버원이 129억 원이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911억 원, 네오이뮨텍은 1125억 원으로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두 종목은 코스닥 IPO 종목 중에서는 상당한 대형 종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최근 3개월 동안 상장한 27개 종목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3월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2월에 상장한 10개 종목 중에서 8개의 종목이 공모가가 희망 상단 금액을 초과해서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1주차의 3개 종목 중 2개 종목이 공모가를 초과해서 확정하였으므로 공모가가 초과되는 트렌드는 계속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시면요. 사이버원과 네오이뮨텍은 희망 상단 금액을 초과한 비율이 90% 후반대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공모가를 초과하였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두 종목에 비해서는 신청 비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모가 미제시가 약 22% 수준으로 높았던 것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이제부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부정적 시그널을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그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은 역시 사이버원과 네오이뮨텍은 무난하게 1000대 1을 넘겨서 나왔습니다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고작 370대 1이었습니다. 형제 회사인 PB파마도 820대 1이었는데요. 아무래도 PB파마의 공모당일 초라한 성적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부정적인 인식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 역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부정적인 6.5% 수준이고요. 네오이뮨텍은 준수한 수준인 25.5%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원이 10% 미만으로 나온 것은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모가를 높게 신청한 것과 반대로 주식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는 안 보여준 것인데요. 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사이버원의 주가를 좀 부정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월 상장 종목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 평균은 17.6%였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노란색 음영 종목은 평균인 17.6%보다 낮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런데 4개 종목이 모두 시초가가 200% 출발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사이버원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시초가가 이 데이터를 극복하고 200%로 출발할 수 있는지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균등 배분 물량 배정 기준인데요. 사이버원만 소수점 물량을 추첨하고요. 나머지 2개 종목은 소수점 물량을 올림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균등 배분 수량을 예상을 해보면요. 사이버원은 소형 공모주인데 키움증권이 주관하므로 배정되는 수량은 한 주에서 2주라고 예상되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메인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는 7주, 유안타증권은 5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오이뮨텍 메인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는 12주, 미래에셋대우는 7주로 예상하였습니다. 5주를 초과해서 배정받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 청약 수량을 20주로 신청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가끔 그 이유를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는 공모가의 50%만 청약금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게 공모가 6주 이상 배정이 되면 청약 증거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0%인 5주의 비용만 투입했으니까요. 그래서 5주를 초과하는 배정 물량에 대한 공모가를 추가로 입금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6주 이상 배정이 예상되는 주관사에는 아예 20주로 청약을 신청하라고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네오이뮨텍의 메인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는 10주를 초과해서 배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아예 30주를 청약하시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상장일 매매에 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데요. 사이버원은 유통 가능 주식수 약 152만 주에 물량 비중은 33%입니다.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오이뮨텍은 유통 가능 주식수가 무려 2,570만 주나 되지만 비중으로는 26%입니다. 비중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당일 유통 가능 주식수가 약 2천만 주에 비중이 42%입니다. 비중이 많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 비중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 주주들은 대다수가 공모주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일 공모주주보다 저렴하게 팔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으면 상승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데요. 저는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의 주식수 비중이 1대1 정도가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원과 네오이뮨텍은 기존 주주 비중이 공모주주보다 적으므로 좋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주주 주식수가 공모주주보다 1.8배가 많습니다. 계속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부정적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한방을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상장 후 6개월까지 공모가의 90% 금액으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월에 상장한 CN투스 성진이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음에도 주가가 바닥에서 놀고 있으므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래도 저는 이거라도 부여가 되었으니 공모 참여를 검토라도 하지, 이거 없었으면 아예 청약 참여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종목은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 소개드린 종목들 중에서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형제회사 PB파마의 주가 흐름이 중요합니다. PB파마가 이제 상장한 지 약 한 달이 되었는데요. 상장 후 주가 흐름을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공모가보다 약 21% 상승해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청약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은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고요. 정말 줄기차게 팔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하루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PB파마가 공모가보다 21% 상승한 상태이지만 주주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좀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네오이뮨텍의 최대 주주 제넥신입니다. 역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인데요. 화면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었으나 다시 바닥을 찾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네오이뮨텍 상장이 제넥신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넥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작년 12월에 돌연 연구 중인 후보 물질을 변경해서 다시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연구가 성과가 없었으니 리셋하고 다시 하겠다는 소리인데요. 이로 인해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주주들은 아직도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래서 제넥신도 결국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매출이라는 결과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종목별로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별 재무 현황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이버원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한 편이었습니다. 매출이 좀 적은 것 빼고는 다 좋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형 공모주인지라 다른 두 종목에 비해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균등은 당연히 참여하고요. 비례배분 참여하실 분들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말씀드린 환매 청구권 외에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너무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균등 배분 청약은 노려볼 생각입니다만 이것도 2일차 경쟁률을 좀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이뮨텍은 제가 생각한 수준보다 기관 수요 조사가 더 좋은 결과로 나왔는데요. 그러므로 수요 예측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균등 배분 청약은 당연히 들어갑니다만 비례 배분 자금까지 투입시킬지는 역시 2일차 경쟁률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넥신이 최대 주주인 점이 개인적으로 좀 망설여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청약하는 3개 종목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하시는데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2일차 점심 즈음에 청약 경쟁률을 꼭 확인하시고 청약하시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2일차 오전까지는 청약을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원하는 경쟁률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즐거운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3.1절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